그동안 뉴스타파의 취재에 묵묵부답이었던 성신여대와 실용음악과장 이병우 교수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이병우 교수는 A4지 2장 분량의 보도자료를, 성신여대는 이와는 별도의 보도 설명자료를 내고 입학 부정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의 주장이 사실인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이들의 반론권을 보장하는 것은 언론의 기본적인 의무입니다. 뉴스타파도 이들의 반론을 싣기 위해 연락을 했지만 검찰에 가서 얘기하겠다는 문자만 돌아왔습니다. 도대체 이들은 왜 뉴스타파를 피하는 걸까? 이들이 낸 보도자료에 담긴 주장을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면접위원장이었던 이병우 교수는 장애를 가진 학생들이 어떻게 악기를 다루는지 참고하기 위해 연주를 한 것이며 실기가 점수에 포함되지는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뉴스타파는 당시 면접위원이었던 이재원 교수를 다시 만났습니다. 실기는 점수에 반영하지 않았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실기가 점수에 반영되지 않았나요? 아니요, 저는 오가는 대화는 무의미하다고 생각했고요. 그때 그 분위기는 오로지 저는 연주 하나하나에 집중했고 그걸로 당락을 가리는 걸로 알고 있었어요. 그러면 이게 면접 시간에서 실기 그 연주하는 시간의 비율이 어느 정도 됐나요? 전체 15분 중에 한 3분 정도는 말을 주고받고요. 나머지 시간은 10분 내지 12분은 연주를 합니다. 그러면 연주 시간이 되게 긴데 굉장히 길죠. 근데 실기 점수에 반영도 안 할 건데 연주를 왜 이렇게 길게 한 거죠? 터무니없는 얘기죠. 뭐가 터무니없다는 얘기인가요? 실기 아니 음대 입시에서 실기를 보지 않고 자기 소개만 본다? 그거는 실기는 빼고 자기 소개만 보겠다는 것은 자기 소개에 나올 게 뭐가 있습니까? 집안밖에 없죠. 자기 자신하고 그러면 결국은 대놓고 있는 집 자식 뽑겠다는 전형이 되는데 이 전형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전형이죠. 그리고 제 기억에는 분명히 그때 악기들도 다 구비해놨고 학생들도 대화보다는 그 연주에 굉장히 매진을 했고요. 뉴스타파는 당시 이병우, 이재훈 교수와 함께 면접 평가를 담당했던 또 다른 면접위원 한 명을 수소문 끝에 찾아냈습니다. 실용음악 쪽은 제가 사실 어떻게 하는지 몰랐는데 보니까는 CD는 할 때 음악을 틀고 그 음악의 흐름에 맞게 끼어들어가서 드럼을 쳐요. 근데 그 아이가 그 음악하고 그 드럼 치는 거를 조화롭게 잘 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그래서 저는 좋은 점수를 줬어요. 예. 그리고 다른 친구들은 혹시 좀 그 실력이 떨어졌나요? 그애보다는 썩잘 친 건 아닌 것 같아요. 연주 실력을 평가해 점수에 반영했다는 김태현 교수.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통화를 마지막으로 김태현 교수는 뉴스타파와의 접촉을 피했습니다. 전화도 받지 않고 문자를 보내니 한참 만에 연락이 왔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발언을 번복했습니다. 악기 연주는 면접 평가에 참조를 했다면서 4년도 더 된 상황을 어떻게 기억하냐고 말했습니다. 또 악기 연주 능력은 점수에 반영되지 않은 것 같다고 말하고 면접 점수만 평가한다고 말했습니다. 실기를 점수에 반영하지 않았다는 주장엔 여전히 의문이 남습니다. 이병우 교수는 보도자료를 통해 나 의원의 딸이 반주에 맞춰 드럼 연주를 할 수 있도록 반주 음악, 즉 MR을 재생할 수 있는 CD 플레이어를 준비해줬다고 했습니다. 이 때문에 면접이 25분여간 중단됐습니다. 나경원 의원의 딸은 당시 안절부절 못했다고 합니다. 정말 실기가 점수에 반영되지 않는 것이었다면 왜 굳이 면접을 중단시키고 직원을 동원하면서까지 CD 플레이어를 준비시킨 걸까요? 계속 모순되는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게 진짜로 실기가 중요치 않은 걸 위원장님이 알고 계셨다면 그렇게까지 그 파행으로 몰고 가면서까지 25분의 공백이 생기도록까지 그렇게 애써서 그걸 찾았어야만 했는지 그냥 뭐 그건 됐으니까 다른 이야기 하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건데 굉장히 당황해 하시면서 그걸 끝끝내 찾아내셨거든요. 제가 중간에 어떻게든 진행을 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했을 때도 성신여대는 보도자료를 통해 특수교육 대상자 전형의 모든 응시생에게 자기소개를 하는 기회를 부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자신의 가정 환경 등을 자유롭게 진술할 수 있기 때문에 나경원 의원의 딸이라고 당당히 자신의 신분을 노출한 게 부정행위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지만 심사위원 중에 한 명인 김태현 교수는 신분 노출이 자기소개 시간에 이루어진 게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학교 측에서는 자기소개를 하는 시간이 있었다. 자기 소개하는 시간에 한 거 아니에요. 그런 거는 네. 자기 소개 시간을 앞부분에 우리가 둔 것 같진 않아요. 이재용 교수도 자기소개 시간은 아예 없었다면서 본인의 신분을 노출하는 등의 부정을 막기 위해 사전에 별도의 질문 문항을 만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처음에 학생들이 자유롭게 소개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자고 이제 이병우 교수님께서 말씀하셔서 그건 좋은데 이거는 잘못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소개하는 것까지는 동의하는데 질문을 아주 명확히 하자.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음악을 언제부터 좋아하게 됐느냐, 음악이 뭐라고 생각하느냐, 그다음에 우리 대학 실용음악과에 오고자 하는 동기는 무엇이냐, 이렇게 해서 4가지 질문을 정했고. 그럼 학교 측에서는 근데 자기소개를 하는 질문이 있었다, 거기서 나온 거다라고 얘기를 그랬다면 문서상으로 이 면접에서는 특별 전형 임무로 자기소개를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한다라는 문서화된 그 면접 지침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었어요. 저는 그런 면접 지침은 받지 못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위원장님께서 뭐 자기소개 하자 비슷하게 이거 비슷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딱 느끼기에 이건 뭔가 의도가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 그러면 안 된다라고 한 거죠. 성신여대는 나경원 의원의 딸을 제외하고 실용음악학과에 추가로 입학한 장애인 학생이 나오지 않는 것은 특수교육 대상자 전형이 학과별 모집이 아니라 대상 학과 등을 한 단위로 묶어 성적 순으로 선정하는 방식이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보도자료만 보면 이 조항이 2012학년도, 즉 나경원 의원의 딸이 입학한 해에도 동일하게 적용됐는지 여부를 알 수 없습니다. 성신여대 측은 뉴스타파의 사실 확인 요청을 거부하고 있어 현재로선 확인도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이에 대해 이재용 교수는 2012학년도 입시에서는 사회복지학과와 실용음악학과의 합격자 선발 인원이 미리 정해져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 해에는 오전에 사회복지학과 학생들 면접을 하고 오후에 면접을 하는데 저는 당연히 음악과에서 한 명을 뽑는 걸로 알고 있었고 이봉우 교수님도 이 중에서 뽑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반드시 한 명을 뽑겠다. 그렇죠. 위원장님은 그렇게 저한테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 실제로 채점지에 음대생, 그러니까 음대 지원하는 학과 지원자들만 있었고요. 마지막 채점지에. 예, 그 대목은 명백히 지금 학교에서 설명하는 것과 전혀 다른 거죠. 이재용 교수는 이미 5년이 지난 일을 뉴스타파를 통해 세상에 알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선배 교수님하고 저녁을 먹으면서 제가 고해성사하듯이 실은 이런 일이 있었다, 잘못한 것 같은데요 그랬더니 굉장히 호통을 치시는 거예요. 아니 그건 그 자리에서 시정해야지, 그런 거 하라고 교수가 있는 거지, 그걸 못하고 와서 지금 내 앞에서 이런 얘기하면 무슨 의미가 있냐고.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선배님이신데, 그래서 그 후로 한 열흘 동안은 제가 굉장히 괴로워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가끔씩 생각날 때마다 이건 진짜 제가 제 인생에서 한 행동 중에 가장 부끄러운 행동이다라고 저는 이제 반성을 했고, 지금도 그 대목에 대해서 누군가 말을 질타를 한다면 달게 받겠습니다. 그건 저의 분명한 잘못입니다. 그래서 그게 굉장히 오래 저를 괴롭혔고, 이번에 취재를 오셨을 때 처음에는 많이 망설여졌는데, 그냥 내 마음의 짐을 덜자, 차라리 고백을 하고 잘못은 잘못대로 인정을 하자. 그래서 이제 인터뷰에 응한 거죠. 뉴스타파 황일송입니다.